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전국고창 출신 윤준배입니다. 장관님, 예. 우리 그 ILO와 관련해서 EU에 지금 뭐 전문가 패널이 활동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그 EU 집행부가 수석 통상 감찰관을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대에서도 이게 논란이 꽤 됐었던 내용인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위원장께서 좀 이런 노동 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아마 이번 회기에는 뭐 우리 ILO 협약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는데 우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웅 의원님께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될 내용인데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왜곡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원래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안전의 외주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직구형을 원칙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안전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처음에 만든 가이드라인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예. 원칙적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017년도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서 직구용을 하겠다고 원칙을 다 대상을 정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 그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업법이 이제 장애유인이 돼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도급을 주도록 자회사에 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어서 직구용상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약이 돼서 그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금년 초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자회사로 정규직화한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처형경찰법에 의해서도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당초 합의된 그런 직구용 문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뭐 청년 등의 여러 가지 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쟁 채용 뭐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그 경쟁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이 일부 발생해서 그런 지금 이제 뭐 지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청와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기관을 청와대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을 논의한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의 합동 회의지 그게 뭐 특정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뭐 지지를 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정 경쟁 때문에 채용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더 탈락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그런 탈락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 자기 기관 내에서의 전환 배치라든지 또는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 서비스라는 같은 고용 안정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또
지금도 가짜 뉴스가 많이 횡행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는 우리 청년들 구직도 좀 지원하고 또 중견 기업들 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두 가지 2년형, 3년형 두 가지가 있는데 2년형의 경우에는 청년이 300만 원만 2년간 불입하면 2년 후에 1,6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고 3년형의 경우에는 본인이 3년간 600만 원 부담하면 3년 후에는 3천만 원 자산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이거 청년들에게 꽤 인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죠? 저희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해지율도 높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뭐 계약 기간을 염두에 두고 좀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힘든 일이나 연장 근무를 강요하거나 휴가 우선순위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든지 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수도권이 한 5,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장 청년들의 불합리한 대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전수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장관님 주관이 있으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청년 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이런 일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서 그 사이에 제도 개선 등을 좀 추진을 해봤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떤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이 청년들이 이 기업에 계속 이제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둘 것인지를 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입 신청 기간을 과거에는 취업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6개월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단 청년 내일 채용국에 강제 가입을 했다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가서 다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은 허용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청년 내일 총조에 가입한 기업 전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포함한 노동법 준수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지도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균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가입한 비율이 58.3%인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 중에 수도권 지역에 가입한 비율을 한번 고용보험 DB로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크게 편중된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기업에 많이 청년들이 그런 우수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전체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저희가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 지방 산단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같은 걸 부여했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볼 데가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